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1년은 대한민국에서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입니다. 바로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원래 인구 정점이 2028년일 줄 알았는데 2020년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인구 감소 시대에 수도권 아파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상징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버블이 쌓이고 꺼지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꺼진 버블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꺼진 상태에서 20-30년 장기간 이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다시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의 추측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대한민국에도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2017년까지 많이 있었어요. 자, 왜냐면은,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 및 주택 가격 표를 비교해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수치만큼 주택 가격이 하락하네. 야,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2017년부터 생산 인구가 첫 감소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주택 가격이 주구장창 떨어질 거란 주장이 많이 있었죠. 자, 하지만 일본 부동산 버블은요, 일단 인구 측면보다도 공급 측면이나 정비사업 규제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거든요. 이건 저희가 다음에 영상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요,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출생아 수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1970년대생이 101만 명 출생아 수였거든요. 2020년에 27만 2천 명으로 73% 감소했고요. 2021년은 여기서 10에서 15% 더 감소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 거주자분들은 이렇게 출생아 수 감소가 실감이 안 나실 거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애들만 버글버글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방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좀 구축 아파트가 많거나 좀 오래된 주택이 많은 지역은 학생 수 정말로 적어요. 그래서 그들 지역에 있는 소아과가 자꾸 신도시로 옮겨가죠. 왜냐? 거기에 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학생 수 감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반면 사망자 수는 빠르게 증가 추세예요. 그래서 작년에 2021년에 인구 감소가 일어났지만 솔직히 자연인구 감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았던 시기는 2020년으로 1년 더 빨랐습니다. 그때 3만 명 감소였는데 해외 장기 체류자가 대거 입국하면서 인구 감소를 막았고, 그 인구 감소 첫 시점이 2021년으로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사망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1985년에 사망자가 24만 명이었습니다. 한 해. 자, 그런데 2020년 근처까지도 이 사망자 수가 20만 명대에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자, 지난 20년 가까이 한국의 앞선 의료 시스템으로 사망자 급증을 지연시켜 왔다는 건데, 그 지연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오면 갑자기 사망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게 한 2030년부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에 매년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자연인구 감소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정부의 예상보다 8년 정도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졌지만요, 앞으로 인구 감소 속도는 일단 2040년까지는 완만할 거로 봐요. 통계청에서 예상하기로는 현재 5,184만 명의 인구가 있지만 2040년 정도 될 때까지도 5천만 명 인구는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하나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먼 미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대에서 60대인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시죠. 그래서 명절마다 시골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은 보통 80대, 90대의 분들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망하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보통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도심지에 거주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대와 40대도 같아요. 젊은 층일수록 도심 지역 거주를 선호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는 연령대는 주로 지방 지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거주하시는 분이 향후 20년간의 인구 영향을 부동산 의사 결정에 배제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요. 현재 50대, 60대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은 현재 거주 지역에서 옮겨가고 싶지 않아요. 자, 주택가격 하락 전망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면 이 주택을 처분하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줄 알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잘해서인지 또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서인지 절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그냥 거주 중이시더라. 그러면은 도심지에서 나오는 공급은 적은 상황에서 이 가구 수가 늘어난 20대, 40대가 필요한 새집 같은 경우는 마련해야겠네. 지금 20대에서 40대 출생아 수 80만 명 전후 시기에 부부들이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아무리 이쪽에서 줄어든다 하더라도 20대, 40대 주거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20년간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 중에서 25세부터 49세 보잖아요. 자, 현재 1908만 명이거든요. 20년 뒤에 1456만 명으로 450만 명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되죠. 자, 주택을 10명이 살 것을 6명이 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수요의 감소 부분이에요. 자, 수요는 무엇과 같이 봐야 된다? 공급과 같이 봐야 되는데, 야,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공급이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시기에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해도 주택 가격은 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수도권 가격 급락 부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 시기에 공급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20년 뒤에는 위험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다만 수도권도 10년 뒤부터 인구 관련된 부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보다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수요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디를 선호한다? 도심 지역을 선호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외곽 지역의 선호도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다들 도심 지역에 살다가 계속해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가다 보니까 현재 도심 지역, 이제 외곽 지역까지 과열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지금 3기 신도시 처약 넣으시고 여기에 평생 자리 잡고 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약을 넣으실 때 너무 외곽 지역에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저희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쇼킹 부동산은 청약자한테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려요. 일단은 싸야 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최악 넣으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좀 범위를 좁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좁힌다? 3기 신도시보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3기 신도시보다 외곽 지역은 앞으로 침체해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라. 그래야 내가 가진 자산의 믿음을 갖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야, 너 가끔 3기 신도시보다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으라고 추천 권하잖아. 그들 지역은 이유가 있어요. 3기 신도시보다 외곽이라면요, 지하철이 도보로 반드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블로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시골 지역이나 중소도시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는 분들이 계속 생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청약이나 세금 관련된 부분을 많이 문의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상담하기 이전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 부동산에 수요가 있다면은 처분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이거 처분한 분들 많아요. 자, 부모님이 시골 지역에 땅 물려주시면 바로 처분할 것 같은데, 이게 부모님의 유산이 있어서인지 본인의 추억과 같이 있어서인 부분인지 의외로 처분하지 않고 대부분 갖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 부분은 수도권 부동산 이야기고요. 지방 지역은 이미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뉴스에 어떤 게 많이 뜨냐? 바로
도시재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이 도시재생은 무엇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그 지역 지자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람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꾸미기 작업 들어가는 게 도시재생인데, 지금 계속해서 도시재생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인구 급감 지역의 부동산은 재산이 아니라 짐이고 세금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나마 가치 제대로 받을 때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인구 변화와 상관없이 앞으로 침체 시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금융 환경 변화와 본격적인 입주 물량 증가가 내년부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무주택자일수록 더 많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